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추우시죠 오늘? 근데 제가 방금 이제 대학교 갓 졸업한 정말 어린 사람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와주셔서 이제 어떤 얘기를 들어야지 시간 낭비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100분도 넘게 오신 것 같은데 제가 100분도 넘는 분들의 1시간을 이제 낭비하면은 100몇 시간 낭비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제가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시는 분들께서는 쟤는 왜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하나 쓰고 졸업하고 나서 또 하나 쓰고 쟤는 왜 저러니?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첫 번째 책을 쓰고 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물론 첫 번째 책 쓴 거를 엄청 후회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이제 쓰고 나서 가끔씩 이제 쪽지를 받아요. 쪽지를 받았을 때 한계가 굉장히 힘이 되는 사연이 있었는데요. 이제 자기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책을 읽고 나서 좀 더 힘이 됐다 이 말을 듣고 한 사람이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내가 한 일이 맞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두 번째 책을 쓰게 된 것은 아까 비디오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버드 투어에서 이 여학생 하나가 하버드에 오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좋아요. 후회 생기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왜 오고 싶으세요? 라고 이제 여쭤봤어요. 저는 이제 대답을 성의껏 해드리고 싶고 이제 전공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 하니까 그런데 학생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무 말도 못하는 걸까? 이 학생은 이제 하버드 대학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이제 맹목적으로 사람들이 좋은 학교라고 하니까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그 여학생뿐만이 아니라 제 고등학교 시절이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제 그때는 꿈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작은 꿈은 있었는데 그 꿈이 어떻게 결정되었는가? 남들이 쿨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저도 모르게 internalize 한다고 하죠. 제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믿게 해서 그걸 제 꿈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저와 똑같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책을 쓰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나이가 23인데 지금보다는 이제 뭔가 더 이룬 게 많고 네가 교수가 되고 싶으면 교수가 된 후에 쓰는 건 어떠니? 그 말씀 참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이름이 알려짐으로써 굉장히 리스크를 가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학원 아직 진학도 안 했는데 대학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지만 이제 나중에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어서 제가 지금 겪어보니까 꿈이 더 중요하더라 라고 말하는 것과 제가 20몇 살의 나이에 여러분들 더 가깝게 느끼시잖아요. 또 세대 차이라는 것이 없고 소애니원 저도 좋아하고 빅뱅 좋아하고 승리 멋있으시고 그래서 좀 더 세대 차이 없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바람은 정말 보잘것없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읽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해를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오늘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제 나중에 공부 비법 이런 건 나중에 질문해 주실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꿈과 소신과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진 보이시는 거는 제가 4학년 때 1학년 식당인 애넨버그에 예쁘게 그 무지개가 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진으로 찍은 건데요. 이제 꿈, 여러분들은 꿈이 무엇이세요? 3분만 발표드려도 될까요? 선착순. 예, 마이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다른 사람한테 제일 가까운 두 분 더. 용기를 내보세요. 저요. 멋있으세요? 저는 한의사, 양의사 이렇게 자격증 2가 따서 그 두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융합을 시켜서 우리나라 의학을 좀 더 발전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목표입니다. 얼굴은 안
아나운서입니다. 너무 똑부러지시게 말씀 잘하셔요. 한 분 더? 무조건 칭찬해주는데? 저는 아동심리사가 꿈인데요. 아동이거나 여성이거나 이렇게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좀 심리적으로 걱정하거나 뭔가 꼬임이 있는 이렇게 뭔가 아리송한 느낌을 받는 아이들에게 놀이치료나 미술치료로 좀 도움을 주고 싶어요. 날씨도 이쁘시고. 저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이렇게 똑부러지시고 제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 꿈이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에는 엄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가를 하겠다고 난리를 피우다가 그림에 소질이 없어서 이번에는 쿨해 보이니까 변호사를 하겠다고 하다가 누가 잠깐 저를 예쁘다고 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엔 아나운서를 하겠다고 하다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변했었는데요. 그때 생각해보면 정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제 꿈이 너무 많이 결정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중학생들 많이 오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중학생 이상. 어머님들. 초등학생들도 많이 오셨구나.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모두들 다 아실 거예요. 몇 주일마다 시험 있잖아요, 그렇죠? 눈앞에 닥친 시험이 꿈보다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저는 한 2주일 전, 3주일 전부터 공부하는 편이었고 수학 경시 같이 하고 영어 대회하고 하면은 정말 꿈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일단 눈앞에 닥친 것부터 해결해야 되니까 내일은 도덕 공부를 해야 되고 내일은 사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제 자신을 굉장히 정당화를 많이 시켰어요. 내가 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내일 닥친 시험을 잘 봐야 하니까. 그 시험을 잘 보지 못하면 나는 좋은 대학교에 못 가고 그러면은 내 꿈은 소용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당화를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제 시험 공부하는 게 잘못됐다는 생각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험 공부를 해서 대학교에 가는 것도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 자신한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 자신의 꿈이 굉장히 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너무 오랫동안 연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잘못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목표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으신가요? 솔직히 없나? 이제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서울대 목표로 공부하는 사람, 연세대 목표로 공부하는 사람, 고려대 꼭 3개 중에 하나죠. 아니면 외국대학교 목표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대학교를 목표로 공부한다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대학교에 딱 들어갔을 때 민속사관고등학교에서도 어느 정도는 실망을 했지만 대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한 1학기 동안은 너무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요. 이제 최고의 대학이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이런 말을 막 듣고 갔으니까 얘네들은 정말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반듯하고 똑부러지고 이런 사람들이겠구나 생각했는데 1학년 이제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파티 기숙사에 잘못 들어간 거예요. 누가 어떤 생각으로 한국에서 온 공복벌레를 거기 넣는지 모르겠는데 목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4일 동안, 일주일에 4일 동안 2층에서 랩 음악 아시죠? 막 붕붕 이런 그런 음악이 들려오는 거예요. 공부 절대 못해요, 방에서. 시끄러워. 그거 보면서 얘네들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 굉장히 다르구나. 하버드 대학교라는 것이 내 이상과는 굉장히 다른 곳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공부 면에서도 전 당연히 저보다 다 훨씬 나을 줄 알았어요. 처음에 미적분학 수업을 들어갔는데 어떤 학생 하나가 사실 제가 CA였는데요. 2 곱하기 A를 2A라고 썼더니 그걸 손을 들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따라해 볼게요. 오케이? 그랬더니 하는 말이 Why is 2 times A 2A? 그리고 Please.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면서도 물론 그 학생은 이제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뭐 글쓰기를 잘하는 학생이었든지 그랬겠지만 제 당시 생각으로는 다 잘하겠지, 뭐 수학도 잘하고 다 잘하겠지 생각했던 게 갑자기 산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뭐 어느 정도 그랬지만 제가 대학교 만의 목표로 공부했다면 그때 갑자기 삶의 목표가 흔들리면서 갑자기 인생이 막 너무 달라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학교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는 되게 위험한 것 같고요. 그 대학교, 이제 외국 대학교 가려고 공부하시는 분 많으세요, 여기? 또 손들라고 할까요? 거슴? 친구가 또 알려주고. 외국 대학교 같은 경우는 방황할 기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파티하는데 그중에 하나만 가도 할 게 많고, 그리고 마약 같은 것도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방황할 기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대학교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 흔들렸다, 그래서 방황을 하겠다, 너무너무 쉽게 방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 자체가 우리 인생의 답이 아니라는 거 모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금융위기였잖아요. 그래서 하버드대학교 졸업식에서 사람들이 장난으로 말을 해요. 우리는 여태까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일 탤런트가 많고 gifted, 굉장히 똑똑하고 그런데 가장 실업자도 많은 학년이다. 그럴 만큼 실업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바로 일 못 구하고, 여태까지 컨설팅 준비를 하다가 컨설팅 점이 없어서 못 구하고 요리 체인 가가지고 일하는 학생들도 있고, 아직까지도 못해서 결국 석사를 간다든지 하는 학생들도 있고, 대학교만은 절대로 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거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우수한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교 가서도 생각해봐도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제가 친구로 지내던 애들은 굉장히 우수해요. 하버드 대학교에 와서 훨씬 잘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들은 그만큼 우수하기 때문에 대학교를 꿈으로 공부하기엔 너무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학교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제 인생에서 가장 재밌었던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여기 써있는 In dream begins responsibility 라는 말이 있는데요. 꿈에서부터 책임이 시작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다른 말을 못 구해서 소신이라고 했는데요. 사진은 와이드너 도서관이에요. 와이드너 도서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해리 와이드너라는, 재밌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 해리 와이드너라는 사람이 타이타닉호에서 하버드 졸업한 다음 3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아들이 굉장히 되게 안타까우셨겠죠? 그래서 돈을 기부하시면서 3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첫째, 해리가 수영 못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학번 학생들은 다 수영을 해야 된다. 저 만약 그 수영 테스트 그대로 있었으면 못 들어갔어요. 두 번째는 아이스크림을 매주, 해리가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매주 아이스크림을 학원 학생들한테 주어라. 매주 주고 있어요. 이제 세 번째, 여러분 갑자기 오고 싶으세요? 세 번째는 건물을 바꾸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세워진 도서관은 미국 국회도서관 다음으로 가장 큰 도서관. 제가 투어를 많이 해서 이런 걸 알아요. 이제 소신이라는 거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거 어디 갔니? 제가 중학교 때 생각해보면 공부보다 이루신 분들을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공부를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게 자존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전민중학교에 다닐 때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전학을 내가 공부를 잘하니까 이제 일부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쟤는 운이 좋아서 그런다, 절대 공부 못하는 애다, 이런 식으로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게 한이 맺혀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학부모님들께서 쟤는 대전에서 촌에서 온 애가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잘 하려나? 라고 말씀하신 게 자존심이 상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좋은 대학교에 굉장히 행운으로 들어갔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자존심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자존심하고 자신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다르죠? 다른 점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두 분 맞습니다. 자존심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상태나 자기가 나는 얼마만큼 기대하다고 하는 자신감은 난 할 수 있다. 나는 이런 거라고 자존심은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한 거고 자신감은 미래에 대한 거? 내가 정리를 못하는 것 같아. 한 분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 뒤에 마이크 좀 아니요 듣고 싶습니다. 요즘에도 너무 똑똑해요. 멋있어요. 이제 그것 모두 다 맞는 말이고요. 예.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걸 꼭 뽐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과 꼭 비교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비교해야 되고 근데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남들에게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전 자신감이 자존심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에서 경쟁에 어떤 면으로 시달린 것 같아요. 이제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노트를 가져다 쓰레기통에다 버렸던 경우도 있었고요. 노트를 빌려놓고 선생님한테 가서 원인 노트도 안 빌려주고 되게 못되니까 추천도 절대 잘 써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학생도 있었고 그런 식의 경쟁은 자존심 대결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너보다 잘해야 되니까 내가 잘할 수 없으면 너를 깎아내려야 되겠다라는 식의 경쟁이었던 것 같은데요. 하버드 대학교 가서 굉장히 놀랐던 거는 미국인 학생들의 경쟁이라는 거는 굉장히 달랐어요. 이제 하버드 대학교를 천재들 전쟁터라고 언론에서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그럼 어떤 식인 것 같으세요? 한국과 똑같은 경쟁인 것 같으세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서 여쭤볼 수는 없겠는데 제가 학생들이 그냥 내일까지 숙제가 있는데 숙제가 너무너무 어렵고 숙제로 성적이 100% 매겨진다. 그래도 학생들은 같이 모여서 숙제를 해요. 내가 할 줄 모른다? 알려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시험 성적을 잘 받았다? 그러면은 진심으로 그거에 대해서 good job이라고 말을 해줘요. 물론 안 그런 학생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저는 쇼크를 받았어요. 여태까지는 이제 내가 뭘 하면은 남들이 뭐라고 막 해가지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경쟁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얘네들은 왜 그런 경쟁을 하지 않는 걸까? 그걸 생각해 보면서 관찰해 보면서 느낀 것이 그 자존심과 자신감의 차이였는데요. 그 자신감이라는 게 왜 생기는 걸까? 생각해 보니까 이 학생들은 모두 꿈이 달랐고 자기의 꿈을 찾는데 굉장히 충실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자 잘하는 거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다 경제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PD하고 싶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잘하는 것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good job이라고 해주고 같은 수업을 듣더라도 저는 경제학 박사를 가고 싶다고 했고 옆에 있는 친구는 성적을 잘 받아서 이제 좋은 레주메를 가지고 일을 하겠다고 하는 친구였으니까 서로 원하는 게 다르니까 제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이 친구는 시기를 안 해도 되는 거고 또는 이 친구가 쉬운 수업을 들어서 GPA가 좋던 말든 그거에 대해서 시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꿈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오고 싶다고 물어보는 후배가 있으면은 그런 말을 해줘요. 관찰을 해보면 물론 제가 입학사정관은 아니지만 관찰을 해보면 굉장히 다른 점이라면은 이 학생들은 꿈이 있고 야망이 있다는 게 아닐까라고 말을 해줘요.
네,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은 제가 썼던 입학 에세이나 냈던 레주메나 선생님들 추천서나 다 똑같은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을 그린 데 있어 저는 굉장히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생기면 그걸 굉장히 열심히 쫓을 사람이다라는 에세이였고, 그 선생님들 추천서도 그런 내용을 굉장히 뒷받침해주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배들이 이제 원서 쓴다고 할 때 그런 면에서 너희 스토리, 너희 브랜드를 그렇게 만들어라라고 말을 해줘요. 그리고 소신 있다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남과 달라도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걸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한테 의미 있는 것들이 남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더 고민이 됐었는데요. 이제 1년 동안 어학연수 때문에 휴학을 했었잖아요, 일본에서. 그런 소문 들으셨어요? 얘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1년 동안 일본에 도망갔다. 바로 놀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도 물론 그런 소문이 돌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저에게는 그때는 쉬어가는 시간이 중요했고 생각하고 있는 시간이 갖고 싶었고 제가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했고요. 또 박사 진학 전에 지금 2년 동안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어르신들께서 가끔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왜 바로 안 가냐고? 부족한 게 있니? 아니면 그냥 이해를 못 하세요. 왜 천천히 가니? 조기 졸업까지 한 애가? 근데 박사 전에 일하는 거는 제가 박사 과정 아시다시피 3학년 때부터는 이제 논문 쓰잖아요. 그 과정을 직접 배우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정말 도움이 되고 앞으로 레주메도 굉장히 좋게 써지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또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구덕이 무서워서 잠 못 담을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런 선택을 했고요. 또 석사학위 받았던 거, 통계학 석사학위를 4년 동안 해서 받았어요, 같이. 그것에 대해서도 경제학 박사 하셨던 분이 굉장히 안 좋아하시면서 여쭤보시더라고요. 너는 왜 경제학 하는 거라 통계학 했니? 근데 그것도 똑같이 경제학은 통계학이 많이 쓰이니까 전 통계학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를 하고 싶었던 거고, 단지 남에게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내 소신대로 내 미래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 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대학교 생활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이 다음부터 재밌는 거 많아요. 세 번째, 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전이라는 것의 에센스는 무엇일까요? 에센스? 가장 근본적인 성질? 되게 싫어하시네? 한 분만 도와주세요. 발표 잘하시나요? 모모함? 도전은 모모함이다. 소설 써도 되겠어요. 작품 기대할게요. 이제 열정? 도전이라는 것은 저는 그거를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제 여러분 다 리스크 어버스한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무슨 리스크 어버스가 뭔지 아시나? 리스크를 가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안전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셨을 거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도전은 사랑과도 같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네, 사랑을 해보신 분들, 남자분들이 더 많이 그러실 것 같은데요. 사랑은 사람들의 가슴에 있어서 가장 상처받기 쉬운 상태라고 말을 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얼마나 상처받을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안 하나요? 그건 아니죠. 누가 싫어할까봐 사랑 안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겁쟁이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도전도 저는 실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닐 거예요.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스크를 하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저는 어머니 영향이 너무 컸다고 생각해요. 살다 오지도 않은 애를 데려다가 무조건 미국에서 살다 온 애들과 같이 영어 교육을 시키셨어요. 열등감의 향연이었죠. 발음도 안 좋고 단어도 모르고 되게 힘들었지만 이제 거기서 제가 최고가 아닌 곳에서 다시 점점 배워감으로써 그런 거에 익숙해졌고요. 뭐 그뿐만이 아니라 민사고에 대해서 너무 먼저 아셔서 보내셨는데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으로 어머니의 영향이 컸던 것 같은데요. 물론 대학교는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이제 기사 나보고 나서 좀 안 좋은 리플도 몇 개 봤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에이 숨만 못 받았네 바보네 이런 말도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유학생으로서 막 이렇게 로망을 가지고 무슨 이렇게 머리를 휘날리면서 막 가끔 카페에 앉아서 책을 보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막 니트 셔츠를 입고 이런 거 상상하시면 안 돼요. 유학생활을 정말 꾀지지한 차림에 잠도 못 자고 언어 장벽이라는 게 한국에서 대학교도 힘든데 미국에서 대학교에서 아무 대학생도 아니고 되게 잘하는 대학생들을 모아다가 경쟁을 시키면은 이게 안 힘들다고 하면 제가 거만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말이 좀 바뀌는데요. 이제 대학교 안에서 전 도전의 기회를 많이 가지고 싶었어요. 그만큼 리소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학년 때 어려운 수업을 한번 친구들이 격려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들어보라고 해서 한번 듣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무서운 게 정말 없더라고요. 3학년 때부터는 이제 박사 수업 들어가가지고 선생님이 이러고 쳐다봐도 그냥 앉아있고 4학년 때는 가장 어렵다는 박사 수업에 들어가가지고 선생님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 그래도 올래요? 라고 와서 앉아있고 그런 도전에서 비도 하나 받고 그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게 저한테 정말 성장의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도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미국 학생들 태도 중에 굉장히 달랐던 거는 교수를 우리들은 authority라고 생각하잖아요. authority가 한국말로 뭘까요? 네, 권위적인 사람?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국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수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난 너와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왜 너의 말을 무조건 맞다고 생각해야 돼? 라는 태도가 있었는데요. 그런 자신감에 찬 태도 그리고 도전하는 태도가 저는 정말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공부만 하고 산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재밌는 이제 추억 이런 거 보여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발렌타인데이 때 친구들이랑 찍은 거예요. 남자애들은 노래 불러주고 저희들은 초콜릿 주고 이것도 아카펠라 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아카펠라 혹시 기회 되시면 노래하는 거 좋아하시면 꼭 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노는 사진들을 많이 넣는데요. 졸업식 사진. 지금은 이제 마지막 사진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박사 진학 전에 2년간 제 현재 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교수와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잠깐 오스트리아에 가서 놀았던 사진인데요. 여러 가지로 이제 교수님하고 일을 하니까 제가 숨을 곳이 없어요. 뭐 잘못하면 교수님께서 다 아시고 그런 면에서 이제 매일매일이 도전이고 매일매일 실수하면 혼나고 하긴 하는데 이제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버드 대학교의 게이트 중에 덱스터 게이트라는 곳이 있어요. 그것에 써있는 말을 인용하고 싶은데요. Enter to grow in wisdom. 이곳에 들어와서 지혜를 가져라. And depart to serve better thy country and thy kind. 너의 나라와 너의 민족을 더 잘 지지하기 위해서 이곳에 떠나라라고 써 있는데요. 그것과 같이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면으로 지혜 안에서 성장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보잘것없는 말씀 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저도 생물학을 이제 전공을 하고 싶어서 이과에 온 사람인데 생물학을 SAT 준비하시면서 공부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랑 실제 대학에서 공부하는 생물학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왜 경제하고 SAT 재밌으세요? 재미없으세요?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공부하는 건 재밌는데 계속 같은 걸 공부한다는 게 그게 지루하시다면 대학교에 가면 절대 실망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대학교는 당연히 이제 수준이 훨씬 더 높은 거를 배우잖아요. 이제 암기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인 생물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생물을 못했던 건 아니에요. 막 성적이 낮거나 그랬던 건 아닌데 실험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제가 성격이 안 꼼꼼한 건지 잘은 모르겠는데 실험을 하는데 뭐 훨씬 더 복잡한 기구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너무너무 못하는 거예요. 막 심지어는 막 세포 기른 거를 막 떨어뜨리고 그런 면에서 내가 실험을 못하면은 앞으로 이제 박사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데 남들이 미리 한 실험도 못하면은 내가 실험을 할 때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생물이 나한테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경제학 바꾸기 전에 또 다른 거를 더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경제학 수업을 듣고 그 후에 경제학이 나한테 훨씬 더 맞구나. 그러니까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면서 생물학을 막 싫어한 건 아니지만 제가 막 찾아볼 만큼 좋아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경제학은 확실히 달랐어요. 막 읽으면서 막 다른 책 한번 찾아봐서 읽어봐야 될 것 같고 예습 복습을 막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하고 막 숙제도 바로 하고 그런 면에서 내가 이걸 훨씬 더 즐기고 있구나. 2학년 때니까 그 정도였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실까요? 아이비리그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그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왜 노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친구가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전화를 하는데요. 막 부정을 하더라고요. 오늘 시험장에 갔는데 생각도 안 줘. 나 수업 될 뻔했어. 네, 일단 돈 면에서 아이비리그 시설이 훨씬 더 잘 돼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옳으냐, 뭐 그르냐, 뭐 아이비리그에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옳으냐 그르냐 이런 거를 따지자면은 저도 할 말이 없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직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아이비리그가 왜 좋은지 알려주세요라고 하신다면은 일단 있는 교수진들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 친구 중에 웰슬리 컬리지에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만나는 경제학 교수와 제가 만나는 경제학 교수 제가 뛰어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나는 경제학 교수는 뭐 타임스지에 소개된 뭐 마이클 크래머 이런 사람들 만나고 에드워드 글레이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만나고 이 사람들이 또 대학교가 돈이 많으니까 펀딩을 받기 때문에 언더그라듀에이트 학생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주고 그런 면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다르다는 면에서 아이비리그가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회를 더 많이 가지실 수 있고 물론 들어가서 기회가 날라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서 잡아야 되고 굉장히 액티브하게 기회를 잡아야 되지만 그런 면에서는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약간 꿈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고3이고 이제 수능 끝나고 대학도 합격해 놓은 상태인데 앞으로 남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좀 되게 긴 시간이거든요.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돈을 벌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꿈을 찾아야 되나 되게 생각이 많은 시기거든요. 놀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노는 시기예요. 근데 저도 되게 꿈을 찾고 싶거든요. 지금 대학교도 솔직히 제가 엄청 가고 싶어하던 과는 아니고요. 솔직히 제 생각, 저도 지금까지 남들이 좋아하는 과를 가기 위해서 공부했었고 마땅히 제 꿈이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도 제 꿈이 없거든요.
그래서 꿈을 찾고 싶은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찾아야 하는지 제가 뭐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면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제 적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예뻐서 그런. 아무튼 근데 나 되게 열심히 찾으시고 열정적으로 사시는데 그렇게 어떤 식으로 꿈을 찾으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추천을 하자면은 사실 여행 가는 걸 굉장히 추천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신다면은 다양하게 책을 읽어보신다든지 하는 거 어떨까요? 예, 아직 안 보신 분야도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수학을 좋아하신다 그러면 경작도 정말 괜찮아요. 저 경작하는 사람 되게 좋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자기가 흥미 느낄 때까지 여러 가지 읽어보시고 그 나중에 돈 다 내니까 그러셔도 될 것 같은데. 예. 무조건 하지 마시고 생각하세요. 하는데 왕도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참 그게 어렵거든요. 저희는 마찬가지로 특별히 강문이 노하우는 없겠지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리얼하게 좀 준비는 아니죠. 그러니까 나올 것 같아서 준비는 해왔어요. 일단 제가 잘하는 거 말씀해 드릴게요. 참. 저는 계획 세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숙제 가지고 계획을 많이 세워야 돼요. 이제 월요일에는 숙제가 2개 있다. Oh my god, all-nighters. 수요일에는 숙제가 하나 있다. 화요일에는 괜찮겠구나. 이제 주마다 뭐가 숙제가 있고 중고등학생이라면 숙제도 그렇지만 시험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 어떤 시험이 있는지를 일요일에 미리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루하루마다 계획을 세워요. 하루하루 이제 시간을 가지고 세우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2시간 공부하자 계획 세우면 2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잠깐 유튜브 갔다가 공부하는 것도 공부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양으로 세워요. 저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은 저도 요만큼만 되겠다. 사회는 요만큼만 되겠다. 이런 식으로 세우는 게 많고요. 예습 복습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은 저는 교과서 이렇게 처음 딱 읽을 때 중요한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읽을 때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읽고 그러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노트 필기 해주신 다음에 그 외에 내가 더 알아야 되겠다 싶은 건 거기에 다시 써놓고 다시 보고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편이고 또 문제풀이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교과서 볼 때는 잠깐 자기가 못 보는 부분도 많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문제풀이를 많이 하면은 내가 틀리는 부분이 여기구나, 여기는 모르는구나,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다 아시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네요. 마지막으로 언니 책 봤었는데요, 저번 거. 근데 거기에서 언니 공부하는 법이랑 공부했던 거는 나와 있는데 제가 공부도 하고 싶은데 놀기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해주고 싶어요. 노는 걸 좋아해요? 어떤 말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대학을 가고 그런 거에 이상으로 그 공부하는 어떤 점이 더 좋아지는지 그리고 언니가 혹시 막 놀고 공부 이외에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도 노는 거 되게 좋아해요. 노래하는 거 좋아해서 아카펠라 노래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 들으시면 마음이 조금 바뀌실 수도 있을 건데요. 예술 쪽에서 디자인 쪽을 말씀해 드릴게요. 하버드 대학교에 디자인 학교가 있어요. 물론 공부 잘해야지 들어오는 학교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는 샹하이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 하버드 대학교 디자인 있는 데 와가지고 이거 해주십시오 한 다음에 거기 디자인 해놓은 걸 가지고 도시를 실제로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공부를 잘해서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리소스라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물론 공부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실력도 있어야 되고 내가 탤런트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공부를 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런 리소스, 돈이라든지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영화를 만들고 싶다. 그럼 돈을 대줘요. 학교에 이제 이런 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생활에
이렇게 제가 기여를 하겠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그래 너 이만큼 돈을 써라라고 돈을 주고 그걸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기회가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언니가 혹시 공부하다가 중고등학생 때요. 공부 이외에 다른 게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별걸 안 했고 내용도 별로 잘 못하고 저는 근데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해야 되겠나. 아나운서 잠깐 하고 싶었어요.